이번 시간에는 준동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준동사가 뭐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인다든지 ing를 붙인다든지 ed를 붙였더니 다른 품사처럼 사용되는 것이 준동사죠. 그래서 그 다른 품사, 어떤 품사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용법을 구분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준동사를 배울 때 각각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만,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을 주로 배우지만 분사 구문 때문에 부사적 용법도 있다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우리가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때 우리는 팔품사가 아니라 사품사로 먼저 배우게 됩니다. 왜? 이 네 가지 품사가 문장을 구분짓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명사는 어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투부정사는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명사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쭉 넘어가 보면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잖아.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무슨 기능을 한다? 보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엔 적혀있지 않지만 무슨 기능도 할 것이다? 형용사랑 부사는 수식어의 기능을 하니까 이 투부정사도 수식어의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동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죠.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밖에 없으니까 명사가 어느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 명사는 어느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토익 같은 걸 공부할 때 문장을 하나 줘놓고 나서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밑줄 친 투부정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 아, 그렇다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겠네. 뭔가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형용사적 용법 아니면 부사적 용법이겠지.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형용사적 용법. 명사가 아니라 다른 걸 꾸며주고 있어?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는 무조건 뭐로만 쓰인다? 명사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그렇다면 동명사가 무슨 품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묻질 않겠죠. 그렇다면 연습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주어로 사용됐니? 목적어로 사용됐니? 보어로 사용됐니?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데 동명사를 줘놓고 얘네를 구분하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동명사의 생긴 꼴이 뭐예요? 동사의 ing.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의 생긴 꼴이 뭐예요? 동사의 ing. 그렇다면 연습 문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연습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똑같이 ing 형태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얘가 동명사니 분사니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명사 같은 경우엔 품사가 뭐밖에 없다? 명사적 용법밖에 없다. 분사 같은 경우엔 뭐밖에 없다?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다. 아,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품사가 뭐겠다? 명사적 용법이겠다. 그럼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분사가 아니라 뭐로 사용되고 있다? 동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주, 목, 보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어디? 그냥 보어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동명사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수식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걔네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분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때 용법을 중심으로 배우는 이유가 뭐다? 이 용법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왜 결정되는데? 품사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